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합의로 시작됩니다. 벌주기로 한 결정, 방치하기로 한 선택,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한 침묵.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베르사유 조약은 평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음 전쟁의 조건을 만들었죠. 패배의 책임은 한 나라에 집중됐고 굴욕과 분노는 사회 깊숙이 남았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자 그 분노는 방향을 찾았고 마침내 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세계 곳곳의 폐허와 이름 없는 수많은 무덤으로 남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1918년 11월 총성이 멈추자마자 승전국들은 패전국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모든 해외 영토를 빼앗겼고 유럽 내 땅도 잘려나갔으며 군대는 형식적인 수준으로 축소됐어요. 무엇보다 전쟁의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고 갚을 수 없는 배상금을 떠안아야 했죠. 분노는 사회 깊숙이 스며들었고 이 상처는 골마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초반 독일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상금을 갚기 위해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끝없이 추락했거든요. 아침에 빵 한 덩이 살 돈이 저녁에는 껌 하나 값도 안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뛰어가서 뭐라도 사야 했어요. 조금만 늦으면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요. 달러 한 장을 바꾸려면 지폐 뭉치를 손수레에 실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돈이 종이보다 싼 세상. 그게 당시 독일의 현실이었어요.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자 프랑스와 벨기에는 군대를 보내 독일 최대 공업지대인 루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외국 군화가 자국 땅을 밟는 굴욕 앞에서 독일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결국 미국과 영국이 개입해서 부채를 조정하고 차관을 제공하면서 경제가 겨우 안정을 찾았죠. 1920년대 후반은 세계 경제의 황금기였습니다. 미국의 공장들이 쉬지 않고 돌아갔고 유럽도 활기를 되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 번영은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기둥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그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20세기 최악의 경제 공황이 터졌거든요. 미국 자본의 목줄을 맡긴 독일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죠. 통계가 늦게 따라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빈곤과 절망이 도시를 뒤덮었고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무능한 정부, 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그들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 분노는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파고든 남자가 있었어요. 아돌프 히틀러. 그는 단순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독일은 위대한 민족이고 패전은 내부의 적들 때문이며 그가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와 기존 정치인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손가락질했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마약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히틀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총리 자리에 올랐어요. 민주주의가 스스로 독재자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히틀러는 빠르게 독일 사회를 장악해 갔습니다. 공포가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돌격대 갈색 셔츠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반대파를 폭행했고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사람들을 감시했죠.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인종 이론을 배웠고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선전이 흘러나왔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는 불매운동으로 시작해서 시민권 박탈로 이어졌고 수용소에는 정치범과 반대자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하나씩 찢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만들고 금지된 공군을 재건했어요. 비무장지대였던 라인란트에 군대를 진주시켰죠. 명백한 조약 위반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항의했지만 말뿐이었어요. 군사적 대응은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순간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싸울 의지가 없다. 더 밀어붙여도 된다. 같은 해 스페인 내전이 터지자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랑코 장군을 지원하며 새로운 무기와 전술을 실험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병합됐습니다. 총 한 발 없이 나라 하나를 삼킨 거예요. 유대인 박해는 더 극심해졌습니다. 깨진 유리의 밤, 독일 전역에서
유대인 상점과 회당이 불탔고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 수용소로 향했어요. 세계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독일 내부 문제라고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 침묵이 다음 장면의 허가증이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다음 목표였어요. 미넨 회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피하려고 체코 땅을 떼어 독일에 넘겼습니다. 얼마 뒤 히틀러는 합의를 무시하고 체코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이제 폴란드 차례였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죠.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나치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겁니다. 비밀 조항에는 폴란드를 어떻게 나눌지가 적혀 있었어요. 1939년 9월 새벽 선전 포고도 없이 독일군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전쟁은 가장 빠른 시스템이 됐습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질문은 단순했어요. 속도를 가진 자가 이기는가? 독일군은 시간 자체를 무기로 썼습니다. 전차와 항공기가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후방 깊숙이 파고들어 혼란을 일으켰죠. 폴란드는 몇 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점령지에서 나치는 즉각 새로운 질서를 강요했어요. 유대인들은 게토에 갇혔고 폴란드 지식인과 지도층은 체포되거나 처형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도 산산조각 났어요. 배급제가 시작됐고 모든 것이 부족해졌죠. 암시장이 번성했고 생존을 위해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밀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1940년 전쟁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속도는 어디까지 통하는가? 봄에 독일군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기습 점령했고 이어서 서부 전선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연합군은 독일이 벨기에를 통해 올 거라 예상하고 병력을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그게 함정이었어요. 독일군 주력은 누구도 예상 못한 아르덴숲에서 나타났습니다. 전차가 숲을 뚫고 나와 방어선의 가장 약한 지점을 관통했죠. 불과 며칠 만에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북쪽에 있던 연합군 대부분이 포위됐어요. 덩케르크 해안에서 수십만 명이 필사적으로 탈출했습니다. 파리가 함락됐죠. 유럽 최강이라던 프랑스 육군이 몇 주 만에 무너졌어요. 프랑스는 둘로 쪼개졌고 이제 영국만 남았습니다. 속도는 대륙을 집어삼켰어요. 하지만 바다 앞에서 멈춰야 했죠. 점령된 유럽에서 새로운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공장들은 독일 전쟁 기계를 위해 돌아갔어요. 젊은 남자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됐고 여자들과 노인들이 빈자리를 채워야 했죠.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음식과 연료는 배급됐고 언제나 부족했어요. 줄을 서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점령자에게 협력하는 자들과 저항하는 자들 사이에서 사회의 결이 찢어졌어요. 영국 상공에서는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히틀러는 상륙전의 제공권을 장악하려 했죠. 영국 공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어느 날 밤 독일 폭격기가 항로를 잃고 런던 시내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영국은 다음 날 베를린을 폭격하며 보복했죠. 그때부터 목표가 바뀌었어요. 도시를 폭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런던 시민들은 밤마다 지하철역으로 대피해서 잠을 잤습니다. 도시는 불탔지만 섬은 버텼어요. 1941년 질문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보급선을 가진 자가 이기는가? 이 해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봐야 해요. 대서양에서 독일 잠수함들이 영국으로 향하는 수송선을 사냥했습니다. 섬나라 영국은 수입이 끊기면 굶어 죽는 처지였어요. 북아프리카 사막에서는 독일과 영국이 유전과 수에운하를 두고 밀고 밀렸죠. 발칸반도도 불이 붙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가 점령됐어요. 그리고 6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수백만 추축국 병력이 소련 국경을 넘었어요. 히틀러는 이것을 인종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선 뒤에서는 특수부대가 마을을 돌며 학살을 자행했어요.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구덩이 앞에 세워 총살했습니다. 독일군은 초반에 엄청난 속도로 진격했어요. 하지만 보급선이 늘어날수록 속도는 느려졌죠. 연말이 되자 모스크바 외곽에서 전선이 멈췄습니다. 크렘린 첨탑이 보이는 거리까지 갔지만 더 나아갈 수 없었어요. 동계 장비가 없던 독일군은 얼어붙었습니다. 소련군은 반격에 나섰고 시베리아에서 온 새로운 사단들이 독일군을 밀어냈어요. 속도에 취했던 전쟁이
진흙과 눈 속에서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뇌관이 터졌어요. 일본 항공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선전포고는 없었어요. 미국 전함들이 불길에 휩싸였죠.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의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제 전쟁은 5대륙에서 동시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1941년은 보급선이 전선보다 중요해진 해였어요. 대서양을 건너는 배, 사막을 가로지르는 트럭, 시베리아를 달리는 기차, 총알보다 기름과 빵이 승패를 가르기 시작했죠. 1942년 전쟁의 질문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공장을 가진 자가 이기는가? 일본은 진주만 이후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쓸었어요.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미드웨이에서 일본 항공모함들이 격침되면서 팽창은 멈췄어요. 미국의 조선소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잃은 배보다 새로 만든 배가 더 많아졌죠. 태평양의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남쪽으로 공세를 펼쳤어요. 코카서스 유전과 스탈린그라드가 목표였습니다. 독일군이 도시 안으로 들어갔죠. 건물 하나, 방 하나를 두고 끝없는 전투가 벌어졌어요. 소련은 우랄산맥 너머로 공장들을 통째로 옮겼습니다. 탱크와 비행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반격이 시작됐고 수십만 독일군이 포위됐습니다. 이듬해 초 얼어붙은 폐허에서 그들은 항복했어요. 공장을 가진 쪽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죽음을 효율로 바꿀 수 있는가? 총알은 느렸고 행정은 빨랐어요. 사람들은 명단으로 이동했고 열차로 도착했고 문 하나를 지나 사라졌습니다. 가스실을 갖춘 절멸 수용소들이 세워졌어요. 노약자, 아이, 병든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그 문으로 보내졌죠. 바르샤바 게토에서는 봉기가 일어났지만 진압됐고 게토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1943년 전쟁의 질문이 또 바뀌었습니다. 누가 먼저 지치는가? 북아프리카에서 추축국이 패퇴했고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해서 무솔리니를 축출했어요. 하지만 산악 지형에서 전진은 더뎠습니다. 연합국 폭격기들이 독일 본토를 폭격하기 시작했죠. 도시들이 불바다가 됐어요.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일상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배급됐고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영국에서는 여자들이 공장과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폭격을 피해 시골로 대피했어요. 부모와 헤어져 낯선 집에서 살았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 노동자들과 전쟁 포로들이 공장을 채웠어요. 사회 전체가 전쟁 기계의 부품이 됐습니다. 지치지 않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죠. 그 해의 전쟁은 총알이 아니라 체력으로 굴러갔습니다. 1944년 전쟁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자가 이기는가?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자유, 프랑스 서로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어요. 파리가 해방됐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소련군이 대공세를 펼쳤어요. 독일군이 수백 킬로미터 밀렸습니다. 독일은 동서 양쪽에서 조여들고 있었어요. 반면 추축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전쟁에서 이탈했어요. 일본과 독일은 지구 반대편에서 각자 싸우고 있었죠. 서로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동맹이란 이름만 남았어요. 히틀러는 연말에 아르덴에서 마지막 도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연료가 없었거든요. 공장은 폭격으로 부서졌고 유전은 끊겼어요. 1945년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핵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가? 봄에 연합군이 라인강을 건넜고 소련군은 베를린을 향해 질주했어요. 진격하는 군대들은 강제 수용소들을 발견했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사람들, 시체 더미들, 세상은 학살의 전체 규모와 마주했어요. 가스실과 소각로, 그리고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조직적인 죽음,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최악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베를린이 포위됐어요.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5월,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났어요. 하지만 태평양에서는
포성이 계속됐습니다. 일본은 항복을 거부했어요. 미국은 본토를 폭격했습니다. 도쿄 대공습, 소이탄이 목조 가옥들을 불태웠어요. 하룻밤 사이 전장 밖의 사람들이 전장 안의 군인들만큼 죽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버텼습니다. 미국은 비밀리에 개발한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단 2발의 폭탄이 두 도시를 소멸시켰어요. 인류는 스스로를 멸종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낸 거죠. 천황이 항복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은 한 사람의 광기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복수, 방치라는 회피, 침묵이라는 동의가 쌓인 결과였습니다.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합의로 시작됩니다. 평화는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선택으로만 유지됩니다. 그 선택의 끝에서 도시는 굶었고 사람은 이름을 잃었으며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